바로 어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최신 버전 14.1.2 일명 매드맥스가 풀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영상들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일부 영상을 보면 이거 너무 사람처럼 운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얌치 운전까지 마스터했다는 재밌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오늘 다양한 실제 주행 상황을 통해 매드맥스의 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버전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사람 운전자보다 뛰어난 주행 능력을 보여주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신규 트레이닝은 더 이상 인간의 주행 데이터가 크게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상당히 대담하고 흥미로운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그 유명한 테슬라 자율주행 얌체설을 만든 바로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만 딱 놓고 본다면 마치 운전자의 아내가 출산 임박한 것 같은 위급 상황에서나 이해가 될 법한 정말 과감한 주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더 얌체처럼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트위터 창업자 잭은 이번 매드맥스 자율주행을 슈퍼파워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런 얌체 운전은 절대적으로 안전이 확보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드맥스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말 위험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전 버전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신중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도 꾸준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척쿵님께서 테스트한 매드맥스의 스쿨존 주행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시속 40마일이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스쿨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표지판이 나뭇가지 잎사귀에 가려서 테슬라 자율주행 시각화에는 인식된 것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차들의 흐름을 맞추며 스쿨존 시작 지점에서 속도를 시속 15마일까지 부드럽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쿨존이 끝나는 표지판이 길가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각화 화면에는 아쉽게도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저속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한동안의 스쿨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5마일로 계속 주행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시속 40마일 구간임을 알리는 새로운 표지판이 나타나자 이번에도 시각화 화면에는 표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드맥스는 망설임 없이 속도를 다시 40마일까지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 차량의 속도 흐름을 읽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매드맥스라고 해서 모든 구간에서 얌체처럼 혹은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면은 매드맥스를 사용하는 중에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매드맥스는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치를 자세히 보면 보행자가 아직 중앙선을 넘어오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운전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길을 건너려고 한다는 의도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미리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양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요할 땐 안전한 얌체 운전도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여전히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운전하는 믿음직한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나 더 흥미롭습니다. 매드맥스의 경우 다른 모드에 비해 주행 속도가 높고 차선 변경 역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과연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비보호 좌회전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까다로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그래서 척쿡씨께서 테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진입하자 매드맥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공격성을 싹 거두고 다른 일반 모드와 똑같은 수준으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시야를 확보하며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편에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분 가까이를 같은 장소에서 차분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으면 조급해졌을 법한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은 침착하게 대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기회가 포착되자 먼저 중앙 분리대까지 안전하게 진입하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확히 시야를 확보한 뒤 완벽한 타이밍이 오자 주저없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름은 매드맥스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다른 모두와 똑같이 신중하게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주행을 완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매드맥스 얌체설의 주 무대인 고속도로 주행 장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영상 속 앞차가 아주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바꾸는 상당히 이상한 주행을 보여주는데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매드맥스는 역시나 완벽하게 안전한 주행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느리게 재생해서 보면 앞차가 차선을 밟는 바로 그 순간 FSD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 어떤 인간 운전자보다도 빠른 초인적인 반응 속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시죠. 이 영상은 폭스바겐에서 자랑하는 고속도로 안전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운전 보조 기능이나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 능력과 테슬라 매드맥스가 보여주는 진짜 자율주행 능력의 차이, 바로 이 격차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수준에 진입했거나 혹은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사람들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로 더 얻을 것이 얼마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바로 최초의 AI 쇼크라고 할 수 있는 바둑에서 목격되었던 일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알파고는 수많은 프로 기사들의 대국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바둑 두는 방식을 학습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실력을 이렇게 모방 학습으로 달성한 뒤에는 사람의 대국이 아닌 AI끼리 서로 대국을 두며 승패에 따른 점수를 지급하는 강화 학습으로 훈련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알파고가 알파 제로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AI의 바둑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경지, 아예 차원이 다른 경지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 바둑은 사람이 바둑 실력을 늘리는 도구로 사용할 뿐 이길 수 있는 경쟁 상대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게임은 승패가 명확하기에 강화 학습에 필요한 플러스 점수나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은 환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테슬라가 수많은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강화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 알파고가 알파 제로로 바뀌며 인간의 바둑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사람만큼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 사람보다 10배, 100배 이상 안전한 주행을 보여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사실상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자율주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웨이모이기에 웨이모의 예를 사용하지만 그 어떤 기업의 자율주행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웨이모의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만 사용하는 테슬라와 달리 라이다를 포함한 아주 다양한 센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율주행에서도 센서가 많으면 더 안전하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해석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와 안전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웨이모는 비가 오거나 연기가 자욱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만약 카메라에서 주어지는 시각 정보만 활용했다면 더 명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했을 테지만 라이다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앞에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 상황인지 그야말로 인지 부조화에 빠져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제일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일론의 말이 있죠. The best part is no part. 우리말로 옮기자면 최고의 부품은 바로 없는 부품 그 자체이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면
그것 자체가 원가를 올리고 생산 속도를 늦추며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결국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덜 안전한 여러 개의 센서를 중복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미국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 버튼이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플라시보 버튼일 때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저 우리에게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파를 계속하게 되면 마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은 들지만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 유일하게 트집 잡는 내용이 지난 5년간 주가 상승률이 200%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는 솔직히 제 마음만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의미 있는 투자금이 15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어차피 팔지도 않을 주식에 미실현 수익이 조금만 줄어들면 당장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아마 이는 높은 비율의 자산이 테슬라라는 한 종목에 묶여있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법은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수익률은 분명 높았지만 다른 일부 기업과 비교하면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가 안겨준 수익률과 그간 발생했던 수많은 이벤트와 노이즈를 생각하면 이거 마음고생하는 것에 비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미 기술력으로 증명해낸 미래 가치의 퀀텀 점프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 순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보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 그 퀀텀 점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집중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그 폭발적인 성장의 10분의 1 혹은 절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수익에 만족하며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투자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영상 시작 화면에서도 안내드리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은 변동성과 끊임없는 노이즈로 가득 찬 이 중간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장기 투자입니다. 그 과정은 아주 짧은 기쁨의 시간과 아주 긴 고통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장은 터무니없는 뜬소문 하나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노이즈에 급락하기도 하며 몇 달 전부터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주가에 반영하는 등 단기적인 시장 효율성은 극도로 낮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는 지금까지도 험난했고 앞으로도 분명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며 테슬라의 진짜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불합리해 보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마저 견뎌낸 장기 투자자들이 결국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시장의 합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